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았죠. 드디어 갑진년, 내년도. 우리 연말,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여기저기 물어보셔요. 내년도 운 어때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좋은 소리 들으면은 희망이 생기잖아, 사람이. 근데 충이 들어와서 당신은 나빠. 뭐 이러면은, 아유, 벌써 오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나쁘다 그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일희일비 하시지 말고, 갑진년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도 이제 내년도에는 용의 해네,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그 자축인묘, 띠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올해같이 계묘년, 그러면은, 토끼띠. 그래서 천간에 달고 오는 녀석이, 그래서 이제 이 갑진년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지는 용인 거 알겠어. 그래서, 용띠 해구나. 근데 무슨 용이냐. 이 목이라고 하는, 즉, 이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그래서, 이게 이제 청색.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붉은색, 적색.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토색. 그리고 이제 백색이죠. 그리고 수는 흑색이죠. 검정색.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목의 기운이네. 청룡의 해구나. 청룡. 그러면서 우리가 신살로다가는 이게 청룡 백호라 그러죠. 청룡 백호에, 이게 뭔가 백호대살 기운이 있으면은, 갑진년은 뭔가 어쨌든 압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천간으로 달고 오는 이 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가장 우두머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뭔가 새롭게 찍고 올라와서 도약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소용돌이가 막 몰려오겠구나. 압력이 센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압력이 센 글자들이 들어올 때는, 누구나가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그걸 견디고서, 이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쓰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압력에 이제 지쳐가지고 찌찌 눌려가지고서 아주 그냥 고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군을 볼 때도 이렇게 압력이 센 글자가 들어오면은, 뭔가 좀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좀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갑진년이라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진술충리, 터닝 포인트가 되는, 토가 지지로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변환 스위치. 그래서 갑진년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내가 운이 굉장히 바닥을 기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도약이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잘 나갔던 분이다 그러면은, 이때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뭘 좀 더 해볼까 그러다가, 나락으로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 같은 게 바로 갑진년이 된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방향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압력이 센 거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막 압력을 주고 뭐 이랬던 거를 탁 터지면은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백호의 기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이 갑진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신수를 좀 봐야지.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갑진년 좋디야. 좋아, 좋아. 다 사업은 잘 돼요? 잘 되죠.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갑진년 되면은 진술충이 돼가지고 말이야, 왕창 남편한테 뭔 일이 생기고, 돈도 깨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어떤 희망이 없죠.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이 천간지지, 60간지를 주셨는데, 반드시 이게, 조금씩 어긋나서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도 죽지 않을 만큼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이 간지 구성을 매일매일 한번 일지를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조금씩 돌아가면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를 어느 날 문득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물론 내 사주 명조 자체가 타고난 그릇이 있잖아요, 이미. 너는, 호미를 들고 살아라. 너는,
트랙터 가지고 살아라. 내가 쓸 수 있는 그 효용 가치가 있는 무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서 자꾸 남의 거를 갖다가 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증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고통의 씨앗 같은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데, 이 원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10년만큼씩 이 우리가 대운이 들어오죠. 그래서 대운을 무시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 계속 그래요. 제가 언제 무슨 뭐 뱀이 들어오는 해에는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뭐 언제는 안 좋았고요. 그 자기 나름대로 월별로 또 다 체킹을 해본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0년만큼마다 들어오는 나의 대운이 계속 운을 봐 나가실 때, 자, 이 10년만큼씩 들어오는 대운에, 이 초에 있느냐, 중간 부분에 있느냐, 그리고 끝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대운 자체가, 지금 오르막을 가고 있는 구간이다, 또는 내리막을 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세운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운이 들어와서 그의 세운 자체가 바로 이 세운은 말 그대로 그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이벤트, 그 다음에 또는 사건, 그리고 이런 사건들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나와 인연이 되는 그 사람, 그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세운이 계속 맞물려서 결국 10년 대운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는데, 여기 대운 자체가 이렇게 오르막 구간이다 그러면은 세운에서 조금 잠시 주춤거릴 때도 있지. 요 구간에 있는데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여기 있어도 좋아도 가지건 올라가도 요만큼인데, 그래도 내가 느끼는 그 감정적인 그 기분은 엄청 좋은 거야. 그냥 좋고 나쁨을 여기에서 사람들은 더 큰 어떤 자기가 직접 몸으로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세운에서. 그래서 세운을 갖다가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뭐 토끼 해에는 좋았고 어떤 때에는 뭐 계속 좋았는데 뭐 이번 개무년에는 왜 이렇게 꽝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 대운이라고 하는 그 큰 이 타이틀, 그러니까 큰 어떤 계절적인 환경이에요. 계절의 환경, 이거를 갖다가 벗어나서 그해 1년치, 그래서 1년 세운이 조금 뭐 나한테 이렇게 좀 불리하게 들어와도 1년 또 뭐 잘 수성하고 있다 보면은 잠깐이면 또 가요. 그게 나쁜 게 계속 나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이게 우리가 간지 구성 체계 자체가, 자연은 말이에요, 하늘은 아주 죽을 만큼 이렇게 갖다가 심어놓질 않으셨어. 그래서 이 갑진년에 이런 운세 변화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대운을 먼저 이제 한번 보고, 가장 먼저는 우리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으면은 이것 자체가 그냥 원국으로다가 이렇게 보세요. 사주 원국. 그래서 운에서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람이 이제 불어야 드디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듯이.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녀석은 우리는 이걸 그래서 고정된 것 뭐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명 이렇게 부르죠. 명.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을 우리는 이 용이라고 해요. 용.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운이 들어와 이렇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래서 운명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 자체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3층짜리 건물인지 아니면은 넓은 그냥 임야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탁 풀어놓고서 토종 딱 키우는 그런 명인지, 그 그릇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되어져 있는 이 틀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 쓰는 글자들을 대운에서, 여기 이제 어떤 뭐 지지, 식신이라든지 상관이라는 글자, 이런 거를 잘 쓰는 사람이 식상의 기운이 막 도와줄 때는 얘가 막 살아나겠죠. 얘는 가만히 있었던 상태인데 운이 들어와서. 그럼 그런 대운 속에서 다시 그해 세운이 흘러가는데, 거기에서의 이 출렁임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여기서 멀미를 많이 느껴. 어제 웃고 오늘 울고 내일 또 웃고 뭐 이러면, 아니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항상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절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죽는 법은 절대로 없다. 이제 그거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간지책임 계속 그렇게, 예, 그 약간씩 어긋나도 계속 어떤 기운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그 기운을 하나씩은 조금씩 그러니까 왕상휴 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운의 그 세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마냥 나쁘지만도 않고 또 마냥 좋지만도 않은 이게 운이다. 그래서 이 갑진년 이 세운을 보시기 전에 대운의 초반에 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인성운이 들어왔다고 해요. 인성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운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향으로다가 치닫는 사람은 내가 그 문서를 하나 잡았는데 그걸 잡음으로 인해서 뭉칫돈 막 은행에서 대출 끼고 막 그러면은 현금 유동성이 그냥 꽉 묶여버려가지고 답답한 형국으로 다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운이 상승 곡선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잡은 문서가 내가 비록 은행 융자에서 똑같이 대출을 끼고 사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향후 뭐 몇 년 뒤에 다시 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또 나한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운의 큰 기울기를 먼저 보시고 세운을 보실 것. 또 대운조차도 내 명조에서 내가 말년 시주짜리 또 여기에 어떤 정제가 놓여있든 뭐 식상이 놓여있든 그 기운을 갖다가 도와주는 운으로다가 대운도 쫘르락 흘러가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말년이 초년의 고생에도 말년에 이렇게 또 잘 들어있는 사람은 대운에서 그걸 또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 운의 그 상승 곡선으로다가 이렇게 쭉 흘러가기 때문에 세운은 그냥 어떤 참작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갑진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경일주다. 내가 이제 경일주인데 경일주가 갑진년을 바라보면 드디어 천간으로다가 편제가 들어오죠. 금극목 하니까 편제. 그 다음에 진을 보면은 토생금에서 편인. 그렇지만은 그냥 이게 편제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돈이 왕창 들어올래나? 편인이니까 또 이거 뭐서 골치 아픈 문서가 들어올라나? 그런 그냥 단순히 육칠만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드러내 있지 않는 경일주가 임수를 식상으로 쓰고 있죠. 식신으로. 그러면은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진의 임묘가 돼버리죠. 입고가 딱 돼버리면은 식상의 기운이 땅에 묻힌다 그러면은 그때 답답한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재에 있어서 뭐 또는 뭐 인성에 있어서 뭐 이런 것보다도 요새 왜 이렇게 돈은 그래도 뭐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답답해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식상의 동태. 그래서 또는 뭐 식상의 기운을 갖다가 잘 쓰는 분들은 이게 식상을 갖다가 또 오히려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인가 또는 내가 사업가인가 자영업자인가 이거에 따라서 비식재관인이라고 하는 이 육친을 갖다가 다 달리 적용해서 보셔야 된다. 즉 식상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 경일주 같이 임묘가 됐다 그러면은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직장에서 관을 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서 하는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식신 입고로 인해서 답답한 건 있겠지. 왜 할 말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 사업가 같은 경우에도 식신을 잘 안 쓰는 사람들, 식신이라고 하는 게 뭐 무식상이거나 또는 내가 식신 없이 단순 유통 하시는 분들은 식상의 기운이 묻혀도 좀 답답한 거지 돈을 버는 거하고는 또 별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식신이 임묘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답답한 기운은 또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건 거의 이런 거야. 그래서 왜 답답한 거지요?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잘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또 안 돼서 답답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식상이 들어오거나 또는 식상이 임묘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직장인이 느끼는 강도, 사업가가 느끼는 강도는 다 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인성도 내가 대운에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새, 쓰여짐이
앞으로 좋은 길로 가기 위한 문서를 잡는 건지, 아니면은 더 나락으로 가기 위해서 문서를 잡는 건지 하는 거는, 그래서 명조, 원국 먼저 보실 것, 그 다음에 대운이 흘러가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출렁임,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해 신수를 본다. 우리가 그해 신수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달 들어오는 운을 갖다가 좀 정밀하게, 우리가 이제 신수 본다 그러죠, 신수. 이 신수 보는 것 자체가 정밀하게 쪼개서 보는 거야. 그래서, 몇 월 달에 좋고 몇 월 달에는 어때요? 무슨 달 조심해야 돼요? 다 이렇게 관심들이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정밀하게 이제 쪼개보는데, 사실은 이 세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해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주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주제를 미리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달 들어올 수 있는 그 운을 쪼개서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갑진년 하면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세운이라고 하는 큰 주제. 그래서, 천간으로 육친상 뭐가 들어왔네? 또 지지로 뭐가 들어왔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보시는 건데, 이 진 속에 있는, 이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무. 자, 이 녀석들이, 지장간에 있는 녀석들이, 그 갑진년 1년 12달 중에서 언제 활발하게 움직일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진년 1월부터 이렇게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1, 12 이렇게 보면은 1월이 이제 을축부터 들어올 거예요. 을축, 병인, 그 다음에 정묘, 그 다음에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갑술, 을해. 이렇게 해서, 월운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는, 자축인묘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좀 12월이면 이제 갑자가 되죠, 갑자. 그래서, 자월이 되면은, 자연은 이미, 그해, 한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다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인간의 명을 관찰해 나갈 때는, 이렇게 2월, 그래서, 양력으로 이제 2월 3일, 또 2월 4일이 입춘이 들어오죠. 이렇게 입춘이 들어오는 그 절기하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여기 보면은, 을개무라고 하는 글자가, 갑진년에 언제 들어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양력으로다가 1월, 4월, 9월에 뭔가, 변동, 내가 이 지장간에 어떤 육친으로다가 놓여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육친이 나와서 활발하게 돌아다니겠구나. 땅속에만 가만히 있던 녀석이. 요때 변화량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갑진년이라고 하는 건 신자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신자진 운동을 하는, 이 녀석이 이제 운에서 가장 센 녀석인데, 얘랑 뜻이 잘 안 맞는 녀석이 인오술이야, 인오술. 그래서, 인오술이 들어오는 달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술. 잘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2월, 6월, 11월에, 요거 이제 격각이 들어온다 그래, 격각. 그래서 제가 한번 스카이콩콩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불기운 니네는 꺼져버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갑진년이 되면은 인, 묘, 진, 사, 오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주인공이 된 내년도에 갑진년이 딱 되면은 갑진년이 돼서 얘가 주인공이 되면은 바로 여기 앞에 한 칸 떨어져 있는 녀석, 또 뒤에 한 칸 떨어져 있는 녀석, 요 녀석들이 인, 오, 술이 무리지어서 이제 격각이 돼버리는데, 이 진을 기점으로 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구간은 이미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체가 있어. 그래서 유형. 그 다음에 요 구간은, 형체가 없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니까. 그치만은, 이 진이라고 하는 녀석이, 인을 보면은, 이 형체가 있는데 가만히 안 내비두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비틀어 버리는 거야. 너 빨리 보따리 싸. 지금 물이 대세거든. 뭐 이러면서 얘를 갖다 격각을 시켜버려요. 유형의 것은 팔아버리게 하거나 그냥 네가 보따리 싸서 그냥 팔아버린다라는 개념이야.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꺼져버려. 근데 이 무형으로 다가와서 이 오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그냥 얘가 틈만 나면 불이 그냥 그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밟아서 그냥 싹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운 자체를 억제를 시키고 위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명조에, 인이나 오, 이런 글자, 또 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진년에는 얘네들이 아주 꼼짝마요, 꼼짝마. 그래서, 내 지지 글자에 어떤 녀석들이 깔려 있는지, 그걸 이렇게 이제 봐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이렇게 볼 때도 보면은, 이게 막 아프던 분이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요. 이 식상운을 만나면은. 그래서 오랫동안 병치레 하셨던 분이 식상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의 건강 측면에서. 그게 자꾸 관을 치니까 견관한다 해서 자꾸 나쁘다 그러지.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하지. 감성계를 막 꺼내서 쓰거나 식상을 또 통해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제조, 가공, 또 교육, 이런 업상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펄펄 나는데, 그걸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건강이 회복되고 이 식상 자체가 이렇게 걸록의 기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록을 반듯하게 세워서 정말 아팠던 분들은 이때 많이 회복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인일주다. 갑인일주인데 또는 뭐 여기 병화가 이렇게 있어서 병이 갑일주 입장에서 병은 목생화 해서 식신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식신의 기운이 또 이렇게 장생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 평소에 이제 좀 건강한 편이야. 간여지동에 놓여 있으면서 나의 기운도 강하고. 자, 그런데 만약에 운에서 작년같이 이민년처럼 이렇게 인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지금 그 병인 장생하고 있는데 조우 자체가 목화로다가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기운. 왜? 조우가 이렇게 쏠려버리기 때문에. 건강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고, 건강은 그러니까 중화가 되는 게 좋은데, 이 건강운은 오행을 가지고 주로 보는데, 건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의 개념에서 얘기할 때 용신하면은 조후 용신이다. 그 다음에 억부 용신이다. 또는 통관 용신이다. 병약 용신이다. 많죠. 이런 거를 다 보면은 사실은 조후를 당신은 수기운이 없으니까 수가 들어오는 게 좋아. 근데 사실 수가 들어와서 좋았느냐? 안 좋은 게 더 많거든. 내 팔자에 없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약했거나. 또 그러면은 그런 글자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고립이 돼버려. 아니, 우리 왜 촌에 살다가 서울에 전학 가봐요. 그러면은 전부 서울 애들 틈박은 제가 한번 전학 갔었잖아. 서울로. 아우, 맥을 못 친다니까. 이게 왜냐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고립돼 버린다니까.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약했던 물기운이 만약에 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고립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용신의 개념은 좀 뭐냐면은 주로 건강이라든지 오행의 조화, 균형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얘를 가지고서 반드시 용신의 개념처럼, 사회적으로 재물을 얻는다거나 출세, 번영을 한다든가 그런 쪽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용신이라든지 또 이 조후는, 특히 이 조후는, 건강을 보실 때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을 갖다가 이제 그 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계일주들이 식상을 쓰겠죠. 내년도에. 그럼 임계일주들은 뭔가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자꾸 뭘 바꾸려고 그래. 새로운 일로다가 바꾸려고 하고 그런 기운이 이 식상운에 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식상운이 들어와서 일을 바꾼다고 해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대운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 패턴으로 넘어가는 대운의 초입 부분에 와 있구나.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회사를 때려치고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사업을 하기 위한 내 사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그런 운으로다가 그 식상운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그때 자꾸 지적질 할 일이 막 생겨서 이제 그걸 견관하는 기운이 있어서 너는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뿅마치 두들겨 맞는 건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운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차별화시켜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천간으로다가 들어오는 그 글자 그러니까 이제 경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편제로다가 쓰여진다 그러면은 목국토 해가지고서 기토일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갑진년을 만났다 그러면은 정관이 반듯하게 들어오니까 일단은 천간으로다가 그러면 내가 관합이 되면서 머리 감투 발전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암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십이운성이죠. 그래서 십이운성을 가지고 비식재 관인에서 절태양장, 목간건재, 세병산, 그 기운 자체가 계속 돌기 때문에, 내 명조에 뭐 임수가 없는데요. 내 명조에 기수가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그걸 갖다가 내가 비겁으로 쓰는지, 인성으로 쓰는지, 식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그 녀석들을 갖다가 이 갑진년에, 이 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봐서, 세병, 사묘 구간을 지나간다 그러면, 운기가 좀, 침체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을 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잖아. 돈이 재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 유통 쪽에 계시는 분들,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성의 움직임을 아주 잘 보셔야 돼. 그럼 재성이 잘 움직이면은 활발하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조 또는 뭐 가공, 그 다음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 요식업 또는 뭐 교육업,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식상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직장인들, 직장명에서 관성의 동태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유심히 보시는데, 이 관성도 마찬가지예요. 관도 내가 명조에서 관의 그릇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 관의 그릇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큰 나무라고 하면은 높이 올라간 나무가 그러니까 이 관의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어느 해에 식상운을 만났다. 자, 그러면은 왜냐면 쭉 올라가서 높이 혼자 여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바람의 저항이 심해요.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막 흔들려. 그래서 이렇게 뭐 낙마를 하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관의 그릇 자체가 승진등부 여기서 뭐 기껏해야 뭐 팀장 과장 뭐 이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안에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여기 좀 와서 이렇게 지나가. 여기 와도 여기 뭐 무수하게 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휘청했다가 그냥 마는 정도야. 그래서 항상 운을 봐 나가실 때 그 사람의 그릇, 원국, 거기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더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상운이 딱 들어온다. 상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자원에서 그냥, 오케이. 저쪽에 지사로다가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바람을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건 때르라는 건데, 며칠 전이었나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외교부에 근무를 하시는데,
내년에 미국으로다가 외교부로다가 자원해서 갈까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남편분이 중앙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간대. 근데, 명조의 관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지지에 있으면 사실은 지방관이야. 근데 내 그릇 자체가 지방관에 더 유리한데 지방관이거나 또는 해외 부서란 말이에요. 근데 욕심도 많고 내가 뭐 실력도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바람의 저항을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가세요. 과감하게 미국 지사로 갔다가 계시다가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이제 승진하는 케이스가 되면은 조금 외진 곳으로다가 이렇게 장차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욕심이 나서 이걸 잘 못 내려놓는 거야, 이거.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릇의 크기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식저관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운 따라 이렇게 봐주시고, 이 합충형해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갑진년이 되면은 이제 진술충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진술충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충작용 그대로 읽어주시는데, 이 충은, 뭔가 동일 공간에 절대로 두 가지 기운, 음양의 기운이 존재할 수 없는,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충운에 비워져 있었다면은, 비워져 있었다면은 채워질 것이고, 채워져 있다면은 반드시 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운으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충이 더 날 수도 있어. 새로운 기운인데, 이 격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을 온전하게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격가군에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데 주변 혜택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좀 가만히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뭔가를 조금 물려주셨네. 라든가. 아니, 또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동네에 오래 살고 싶은데 여기 재개가 발구요. 그러다가 저기 지정이 돼가지고서 또 이사 가라 그러네. 보상금 주면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사람마다 또, 운의 기울기 따라 그렇게 주변 혜택식으로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격각은 뭐냐면은, 이 갑진년의 신자진이 왕성하기 때문에 인호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격각 맞은 거야. 그러니까 한 발 들고 서 있으면서 아니면 스카이 콩콩 타고서 열심히 뛰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만큼 번거롭고, 힘들고. 우리가 팔이 두 개, 다리가 네 개인데, 팔다리 두 개로다가 뭐 일을 하던 사람이 뭐가 하나 팔이 부러졌어. 아니면 다리가 하나 뭐 삐끗했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일하려면 아주 힘들잖아. 그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대신 그걸로 인해서 또 뭐 보상금을 받았네. 뭐 다쳐가지고서 실손보험 들었더니 뭐가 또 뭐 나왔네. 뭐 이런 것들도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부가적인 이익 같은 게 주변 혜택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격과군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해서 우리가 이 월별로다가 이제 어떤 달 이렇게 기운들이 몰려있는 달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 자체가 들어오니까 여기 진이 이렇게 들어오는 요 달, 그래서 요 4월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압력이 세게 들어와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진을 갖다가 건드려주는 이 진술충, 요 술이 또 있죠. 요 달. 그러면서 천간으로 이렇게 갑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요 11월 달, 이럴 때도 뭔가 좀 변동 이런 것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실 때, 그러면 도대체 일은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일어날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인호술, 해묘미, 삼합의 운동성으로다가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 그 다음에 다시 인호술, 이렇게 흘러갈 때, 자, 이제 이 기운이 가장 강한 기운이 내년도에 딱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해묘미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은, 요 해묘미가 들어오는 그 월 있죠. 그 달에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전 단계로서 뭐 계약이 성사된다든지, 문서 계약이 성사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뭐 그런 인연, 그런
예비 그 단계가 여기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신자진이 몰려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유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야. 그래서 애매한 거야. 아직 잘 몰라. 될지 말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게 요 사유축이 들어간 달은 좀 애매하고, 신자진이 들어온 달은 결과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데, 이 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를 만들어가는 운이 이렇게 그 징검다리처럼, 그러니까 뭐 4월이라고 해도 이 4월 달에 반드시 그런 기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3월부터 2월부터 아니면은 그 더 전해 지난해 뭐 한 뭐 10월부터 뭐 그런 기운이 뭐 스무스하게 오다가 이때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게 계속 오버크로스가 이렇게 쭉 되면서 달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버크로스 되면서 그게 그 에너지 기운이 많이 몰려 있을 때,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식으로다가 일,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명조를 봐 나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아휴 참 요즘 상담하다 보면은 다 힘들다야. 너무 힘들어서 아주 막 펑펑 우시는 분도 계셔. 그래서 뭐 자기 사귀던 남자친구는 뭐 식물인간이 됐고요. 올해 나도 가볍게 뭘 수술을 낙상을 하고요. 뭐 또 내가 좀 사귀던 남자는 또 뭐 다른 애가 또 채가 죽었고요. 뭐 이러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참 제가 우리 주역이 보면은 이 주역의 계사전 편을 이렇게 보면은 계사전에 공자께서 아주 이 계사전을 갖다가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설서를 하나 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여기에 이제 막 아주 심취하셔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궁죽변. 자, 궁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 변하면 변즉 통. 변하면 반드시 통하게 돼 있고, 그래서 통즉 구. 자, 통하면 그것이 오래 간다. 그래서 궁죽변하면 변즉통하고 변즉통하면 통죽구한다라는 게 이 계사전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 말인데, 이 말과 더불어서 항룡유해라고 하는 괴가 있죠. 회. 자, 용이 내년도가 갑진년이야. 그래서 갑진년 용이 막 갑목의 기운을 타고서 그냥 막 승천을 하고 그런 기운이 강한데, 결국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끝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더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한 상태라는 건 영원히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항명유해 반드시 돌게 돼 있다. 내려오게 돼 있다. 이 이치만 알아도요, 사람이 그렇게 전전긍긍 안 해도 된다니까. 올라가면은 또 내려와야 되는 거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구나. 이것이 자연의 어떤 순한 이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은 마음 자체가 평온해져요. 내년도 갑진년 운에 그냥, 아니 뭐여 갑진년 신수 본다더니 뭐 내가 을축일주인데 말이야, 정제는 어떻고 정관은 어떻고 이거 얘기해야지 뭐 지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속에 있잖아요. 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 명조를 갖다 놓고서 내가 아는 만큼 들여다보시는데, 거기에서 계속 조금씩 의미를 확장해 나가시다 보면은 드디어 뭔가 이렇게 좀 와 닿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운 자체도 뭐 제가 뭐 국운식이나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1964년부터 운의 국운이 60주기로 봤을 때 거의 좀 바닥 구간에 와 있는데, 갑진년부터 다시 올라가는 기운, 또 토의 기운이 살아나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살아나고, 또 상담 이렇게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이렇게 참 힘들어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실패. 저 참 이 실패라는 말, 이 실패라는 말하고 포기라는 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무슨 소리. 실패 한 번 하고 나면 무슨 성공의 어머니야. 막 만신창이가 됐는데. 근데 내 운을 알면은 무리하게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일이 없지. 차라리, 아유, 아니잖아.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우리 그 자기계발서 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자고 뭐 자고. 아유, 밤에는 잠을 자야지. 잠 안 자고 무슨 뭐 공부를 야. 그냥 자연의 그 순환대로다가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눈 감으면 되지. 명상하고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 욕심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그 신수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